돌아온 이혁재입니다. 이혁재 누군가 이름 들으시면 딱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입니다. 청년 공개 오디션 심사위원 명단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위원장 강명구 의원, 조지현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73년생 이혁재 씨가 적혀 있습니다. 공채 개그맨 유튜버 출신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나머지 이력은 적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청년 비례 후보를 뽑는 이 오디션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시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전할 새로운 청년 인재를 뽑겠다. 그런 의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전국 광역시 3개 권역에 나눠서 오늘 최종 본선, 결선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공개 오디션 심사위원회 이혁재 씨가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또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이혁재 씨 발언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제가 정치인을 상대로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니까 야, 정치인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 있구나라는. 저는 김문수 후보랑 인연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곳 부천과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 김문수 후보님께서 부천에서 국회의원을 할 당시 그때 당시 제가 부천 야인시대 세트장에서 야인시대 김모홍 역할로 아주 그냥 승승장구를 하던 시기였어요. 종북 좌파 세력들과 이 입법 복주하는 민주당을 때려 부술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 네, 김동연 대변인님. 지금 빨간색 점퍼를 입고 있는 이혁재 씨 모습 좀 낯설기도 한데요. 기억하시기에는 방송인으로 알고 있을 텐데 저런 정치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연예인들의 어떤 정치 활동 이것은 국민의힘으로 한정을 해 보면은 저 이혁재 씨 바로 직전에 이 아싸 호랑나비 김웅국 씨가 있었죠. 네. 단연간의 어떤 선거 때마다 활동을 하면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그런 활동 안 하겠다 이라고 이제 사실상 접고 네. 본업에만 충실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뒤에 이혁재 씨가 지금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저거 온당치 않습니다. 저거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분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2024년 12월 불과 1년 3개월 전밖에 안 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요. 여기에 그 국세청에서 발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혁재라는 네. 이름 석자가 뚜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건 비리, 뭐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리에 연루가 됐던 것만은 분명하고요. 또 2010년, 지금으로부터 16년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예. 룸사롱 종업원 폭행 사건도 있습니다. 아마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기사가 많이 뜰 겁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2010년. 네, 그렇죠. 지금 뭐 저거 말고도 꽤 지금 뭐 이렇게 여러 화면이 오는데요. 바로 이 상태에서 저런 심사위원으로 된다. 저 이 광역 청년 비례가 쉽게 얘기하면은 물론 저도 충청북도 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저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그 청년들을 각 도에 충북이면 충북, 경남이면 경남에 한 명씩 도 비례위원으로 내려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네. 비례 2번으로 확정을 하겠다. 당선권 내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디션을 거쳐서 통과가 되는 분들이 바로 비례 이 도의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디션인데요. 예. 저기에 비리 이 연루가 된 저분이 나타난다. 도대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그 심정이겠습니까? 정말 막 나가도 너무 나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로 직전에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범죄나 비리 전력에 연루된 사람들은 공천에 원천 배제를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요. 네. 물론 저 이혁재 씨는 심사위원입니다만은 그런 사람을 심사하는 사람은 더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참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저거 잘못됐습니다. 저거 원상복귀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대한 요인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A 의원 이혁재 심사를 오디션 참가자들이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부적절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아까 저희가 잠깐 관련된 논란들 좀 정리한 부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혁재 씨가 심사위원 맞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당연히 도덕적 논란이 불거졌고 그래서 방송에서 사실상 이제 퇴출 절차를 밟았던 분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분이 정치에서 심사를 한다? 이거 자체도 논란인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분이 단순하게 도덕적 논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난 우리 국론을 가장 분열시켰던 게 계엄과 내란, 탄핵 관련된 문제였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어게인을 지지하는 듯한 성향의 발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분이- 발언들도 있네요. 예, 그럼 네.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갖다가 옹호했던 분이 청년 비례대표를 갖다가 심사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 청년 심사의 목표가 뭐냐라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난 1월 달에 청년과 여성들을 대거 정치권으로 받아들이면서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변화와 쇄신이 결국은 윤 어게인을 지지하는 청년과 여성들에게 판을 깔아주고 아하. 또 그런 걸 지지하는 분에게 심사위원을 맡기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루고자 하는 후보자의 상이 어떤지가 결국은 절윤을 주장을 했지만 결국 윤 어게인 세력에게 뒷문 앞문 다 열어주고 전륜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이거는 뭐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정말로 국민을 이거는 조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대중성과 실전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청년 인재를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심사위원회 자격 논란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혁재 씨의 과거 논란 저희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 내용을 보면 임주혜 변호사님, 이게 뭔가 공당에 뭔가 심사를 맡는 사람의 자격으로 적절한가를 떠나서요.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룸살롱 종업원 폭행 사건으로 지금 방송 활동을 중단했었다가 복귀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쭉 보면요. 뭔가 돈을 빌렸다가 내지 않은 것. 아까 얘기하셨지만 고액 체납액으로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요. 가장 공명정대하고 어떤 기준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어떤 심사위원회는 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실수는 할 수 있고요. 민사, 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자주 있었다, 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하고 아하, 싶습니다. 한 번이 아니다.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도요. 또 다시 한번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거나 한두 번 돈을 안 갚은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안 갚으면은요. 일종의 가중처벌, 양형의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혁재 씨가 겪고 있는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자면 네. 뭐 폭행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요.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적, 이후에 대여금을 갚지 않은 부분, 일종의 사기를 주장하면서 한쪽에서 고소, 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 네.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반복된다면 이혁재 씨 본인도 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심사위원 자격에는 부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지금 보시면요. 인천시 특보직함을 사칭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뭔가 정치적으로 인지도를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또 사기를 했던 행각까지 있었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가 여야 할 것 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년 오디션 오늘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예선을 통과한 인물들의 면면도 또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윤어게인 하지 말자는 모든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도 묻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반대하십니까? 저희 자유한국당의 가치. 첫 번째 윤어게인, 두 번째 부정선거 척결, 세 번째 가짜보수 척결. 이러한 목소리를 좀 경기도 의원이 사실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제도권 내에서 말하는 그러한 역할을 좀 수행해야겠다. 네, 박창환 교수님, 저희가 후보자들 지금 예선을 통과한 사람들 이름과 함께 과거 발언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3위로 예선을 통과한 이승훈 예비 후보입니다. 이태원 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체제 전복 시도하는 세력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적었고요. 이성직 정기도 의원 청년 후보는 전한기 씨의 변호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길단의 가치, 윤어게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과거 발언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청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정선거 의혹 관련된 발언을 한 게 또 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후보들의 일면들을 보면 정말 청년 인재가 맞는지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 1월 달에 국민의힘이 여성과 청년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변화와 쇄신의 모습,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성과 청년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여성과 청년이 혹시나 윤 어게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채워질까 봐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소위 말해서 청년들 비례로 이제 영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간에 심사위원도 또 주되게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윤 어게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면 지난번 한 달 불과 얼마 됐습니까? 뭐 몇 주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전륜하겠습니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선을 긋겠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저분들이야말로 윤 어게인과 함께하는 분들 아닌가요? 근데 저분들을 선을 긋기는커녕 저분들을 각 도의 비례대표 2번으로 딱딱 내려보내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당으로 도로 윤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국민의힘의 내부의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국민들이 좀 언론도 비판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김동연 대변인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청년 인재상은 뭡니까? 미래 비전을 갖고 우리 국민의힘을 민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추동력을 갖춘 인재,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저렇게 윤 어게인 그 세력의 상위권 진출은요, 바로 그 윤 어게인은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1, 2, 3위가 어떻게 뽑냐면은 당원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각계격파로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100표, 200표밖에 못 빼지만 바로 지금 저 세 사람들은 수백 표, 1000표까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윤 어게인이라는 조직화된 그런 그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균형 이런 것들이 매우 지금 미흡한 상태다. 그래서 뭔가 제가 지켜보는 그 입장에서도 참 답답한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심사위원단의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명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5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방송인 이혁재 씨가 포함돼 있던 겁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유흥업소에 갔다가 여성종업원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고 과거 룸살롱 폭행과 세금 체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개그맨 이혁재가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 오디션의 심사위원으로 등판해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검증이 최우선이어야 할 집권 여당의 인재 선발 현장에서 정작 심사위원의 자격 논란이 터져나온 것이죠. 옛날 일인데 어떠냐며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이혁재의 뻔뻔한 태도는 청년 정치를 꿈꾸는 이들의 진정성을 비웃는 처사라고 비판하고야 말았습니다. 윤석열 무죄를 외치며 권력에 기생하는 듯한 행태가 공정한 오디션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모범적인 청년을 뽑겠다면서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에게 마이크를 쥐어준 국민의힘의 빈약한 윤리의식을 확인해준 셈입니다. 이토록 상식 밖의 인사가 강행되는 배경에 도대체 어떤 검은 유착이 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